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다음 주 바로 월요일이죠. 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던 이 대표였던 만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님, 일단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지난번 1심 선고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도 좀 나올 법한데요? 반성하고 있죠. 네. 판결 이후에는 사실 유죄를 예상했던 분들도 형량 면에서는 그 예상치를 넘는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어서 그런 지지층을 다독이는 이런 지도부들의 좀 강성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 재판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대법원 판결만이 아니라 다음 주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사건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외에는 지도부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드디어 대표께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그 선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판하되 법원의 판결 자체를 특히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내부적인 흐름입니다. 네, 자, 오신환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자세가, 사법부에 대한 입장이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오늘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저는 뭐 그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이죠. 당연히 사법부의 존중을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그거는 뭐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반응이었는데, 사실상 15일 날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최고 지도부들의 민주당의 반응은 사실 너무나 거칠고도 어찌 보면은 그 위험한 수위를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저런 태도로
지금까지 사법적인 리스크를 대응해 왔어요. 그것이 지금 1심 선고로부터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저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저는 앞으로도 더 큰 리스크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대응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일극 체제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파급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최고위원들에게도 전파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법리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저는 사법부의 재판을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렇게 정치적 선동이나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한 이게 뭐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개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량 감경의 판결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전의 정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이재명 대표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으로 일관하게 되면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엄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응하는 태도의 변화가 오히려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유용한 걸로 판단한 경기도 예산은 모두 1억 600여만 원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해 두고 자신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와 과일, 식사대금, 세탁비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썼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지휘 아래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운영됐고 허위 관용차 운행 일지나 지출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사모님 팀이 아니었으면 이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선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로 조사됐다면서도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불법성에 비췄을 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까지 보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법대로를 외친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재판을 겨냥한 재판 지연 방지 TF를 오늘 발족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TF 변호사들이 전담해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규탄을 위해 예고했던 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 집회.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연설했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더 큰 적을 위해 싸우자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어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함께 진보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의원회관에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사법정의 촉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 대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1심 판결도 반박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에 대해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단체 사진을 일부 떼내 조작했다고 말한 것을 재판부는 골프를 친 게 맞는데 이를 알고도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았다며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유추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는데 협박을 당했다는 발언은 주관적 인식, 느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정치 판결로 규정한 만큼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